여러분이 기억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떤 모습입니까?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장인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조립하는 완벽한 기계, 독일 아우토반을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견고한 철학, 그런 벤츠가 이제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다른 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생존 전략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정체성의 포기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떻게 중국의 차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1995년 독일 미넨공대 교수였던 김철수는 평생 모은 돈으로 벤츠 E클래스를 샀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딜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차는 얼마나 탑니까? 딜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30만 킬로미터는 기본이고 관리만 잘하시면 50만 킬로미터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김 교수의 벤츠는 2010년까지 15년을 탔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실내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기존 사례의 중국 신흥 부자 관점 통합 계획 수립, 김철수 교수를 통해 과거 벤츠의 품질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벤츠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공학의 자존심이었고 유럽 제조업의 정점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설계가 독일 엔지니어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2008년 베이징의 부동산 개발업자 왕밍은 첫 번째 벤츠 S클래스를 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벤츠는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밍은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벤츠를 타야 상대방이 우리를 진지하게 대한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신용카드다. 중국 신흥 부유층에게 벤츠는 독일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뒷좌석의 공간이었고 크롬 장식의 화려함이었고 브랜드가 주는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2010년 왕밍은 벤츠 중국 딜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뒷좌석을 더 넓게 만들어줄 수 없나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딜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왕 사장님, 곧 중국 전용 롱휠 베이스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츠는 중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한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지리 자동차 회장 리수프가 벤츠 지분 9.69%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인이 독일의 자존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자체를 사고 있다. 하지만 벤츠 경영진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투자자를 환영한다. 중국 시장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미 벤츠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공장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주주 명부에는 중국 국영 기업의 이름들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일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벤츠의 변화는 곧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나온 E클래스와 S클래스는 중국 전용 롱휠 베이스 버전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넓어졌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운전의 즐거움보다 탑승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평론가 한스 밀러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벤츠는 이제 운전자를 위한 차가 아니라 재벌을 위한 리무진이 되었다. 하지만 벤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절제된 독일식 디자인 대신 화려한 LED 조명과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술 과시형 인테리어였습니다. 엔진 성능보다 배터리 용량이 중요해졌고 주행 성능보다 자율주행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독일 엔지니어가 만든 차가 아니라 중국 시장조사팀이 기획한 차였습니다. 2022년 벤츠 주주총회에서 한 독일 소액주주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 회사입니까? 아니면 중국 회사입니까? 경영진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매출의 35%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생산량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주요 주주의 20%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전기차 로드맵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져 있었고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 규제 기준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한 금융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벤츠의 본사는 독일에 있지만 벤츠의 미래는 중국이 결정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뉴욕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브라운은 2020년 벤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하이 봉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독일 주식이 아니라 중국 리스크였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되자 벤츠 주가는 15% 폭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벤츠 매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BMW로 갈아탈 것 같다. 적어도 BMW는 아직 독일 기업 같으니까. 하지만 BMW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리스크를 회피할 것인가? 벤츠 주식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베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독일 정부는 왜 이것을 허용했습니까? 답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독일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기차 전환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유럽 시장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뿐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2019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독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중국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결국 독일 정부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본의 유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벤츠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독일의 전통과 유산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중국의 시장과 자본이 있습니다. 벤츠는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 하지만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형 EQS는 중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가 디자인의 출발점이었고 중국 충전 인프라가 배터리 사양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현명한 전략이라 말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정체성의 상실이라 말합니다. 벤츠가 벤츠다운 이유는 독일 기술력과 장인 정신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무엇이 남는가? 앞으로 10년 뒤 벤츠는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중국 자본이 소유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벤츠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본사의 위치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출처로 정의할 것인가? 기술 개발의 주체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방향으로 정의할 것인가?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모든 기준에서 혼란스러운 답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독일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적이고 전략적으로는 중국 지향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벤츠를 독일 명차로 인식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그 이미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벤츠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의 요구에 응답하며 생존과 성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벤츠는 영혼을 팔았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부심을 중국 시장의 요구에 맞바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적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변화이고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실험입니다. 10년 뒤 우리는 오늘을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전환점이었다고. 그때 벤츠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잃은 비극입니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